전산망만큼 이제 우리 출판 정책에서 집중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요. 그 사업은 아마 유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 출판계에서 이제 그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고, 사실 중간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결국은 앞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찾을 수가 있고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출판 전산망의 자료 범위가 좀 더 확충이 되고 또 활용성을 높이고 기능을 고도화하고 이런 과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찾아보니까 출판 전산망 가입한 출판사가 3,242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국내에서 대형 오프라인 서점중에서 거래하는 출판사 비율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3분의 1은 조금 넘겠네요. 그런 걸 비춰보면 아직까지도 가입한 출판사 숫자가 많지 않다. 그리고 도서 정보도 57만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이 전산망이 시작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전체 어떤 그 통계가 정교하게 잘 만들어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좀 독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본연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발견성을 높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할 때 등록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같이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6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조합을 했을 때 최적의 책을 찾아줄 수 있다면 그게 아마 최고일 텐데 아직 그 기능까지는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책이 너무 넘쳐나서 문제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적고 독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의존하거나 혹은 이제 추천도서에 의존하거나 혹은 이제 인플루언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유명인들이 추천하는 책에 이렇게 올려가서 책을 사거나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책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자들이 필요할 때 다른 정보들을 보다가 쉽게 도서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조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책에 나가볼 수 있다고 보면 아마도 출판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작년에 발표를 할 때는 2분기부터 분기별 실적이 발표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12월까지는 아직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분기 데이터가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온전한 의미에서의 연간 데이터를 단위로 해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짚어지는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년도에 전망이라든가 시사점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올 9월까지 이 판매된 책은 총 8천만 부 정도였고요. 그리고 출판 전산망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 가면은 1억 684만 부. 올해 이제 그 10월달에 그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더 늘어나겠지만은 어쨌든 이 정도가 판매가 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정 총 금액도 1조 7,3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판매 종수는 7만 3천 종 정도였고요. 그리고 3월과 6월의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관되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3월 달이
제일 많고 6월 달은 제일 낮습니다. 3월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1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이제 높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트래픽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 부수를 보아도 29만 부 하루 평균 이 정도 책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3월이 가장 많고 6월달이 가장 적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판매 금액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47억 5천만 원 정도씩의 책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월 판매 부수 추이를 보면은 1월에서 9월 사이에 8천만 부 정도가 판매가 됐고요. 3월이 가장 많고 6월달이 가장 적었습니다. 판매 금액 추이는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3월, 6월 그런 법칙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1조 3천억 원. 그래서 월 평균으로 치자면은 1,487억 원 정도가 후판 시장에서 판매된 걸로 후판 전산망에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전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4월에서 9월 그러니까 이제 그 2분기하고 3분기 거만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작년에 비해서 2.23% 정도가 신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간 누적으로 이제 한다고 그러면은 거의 한 3%까지 작년에 비해서는 가맹고 출판 시장이 성장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돼서 그동안 좀 하락세에 있었던 분위기가 다소 호전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데이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1, 2분기 기준으로 해서 분야별로 판매액을 살펴보면요. 이거는 지금 20개 분야하고 기타 분야 총 이제 21개가 이제 있는데 매출액 기준이 이제 그 분기별로 약간씩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이제 분기의 법칙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가장 시기는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1분기 그 다음에 2학기가 시작되는 3분기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 시즌의 4분기 이때는 이제 세계 전망서라든가 등등이 많이 팔리는 시기죠. 그러고 나서 아까 6월달에 있었던 2분기가 매출이 제일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1분기 대비 2분기를 하는 것은 매출이 제일 많은 시기에서 제일 적은 시기로 가기 때문에 감소폭이 가장 큰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별 일일 판매 부수를 보면은 이게 이제 주간 단위로 월요일날 제일 트래픽이 많고 주말에 가면은 확 떨어지고 다시 월요일 시작되면 올라가고 만약에 연휴가 이어지면 연휴 동안은 매출이 거의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유는 여기 이제 그 출판 전산망 데이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그 온라인 서점 3사의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우리 출판 시장의 이 3분의 2 이상을 이제 인터넷 서점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프라인 대형 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일보다는 주말에 훨씬 사람들이 많죠.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전체 데이터 속에서 보면은 오프라인 대형 서점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것이 이러한 그래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월별 일일 판매 금액 추이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분야별 판매액은 우리 출판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그 학습 참고서라든가 학습지라든가 이런 교육 분야 출판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건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사회,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경영, 그 다음에 뭐 자기개발,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집니다. 분야별 일평균 판매 금액 같은 경우에도 전체에서 비중이 가장 큰 어린이 청소년 학습 분야가 압도적으로 높은 판매 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 분야, 그다음에 문화, 경제 경영 이런 식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분야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학습서 분야가 판매 부수가 압도적으로 제일 높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 청소년 분야, 그리고 이제 어린이 청소년 교양 일반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소설 실화, 이제 이 분야가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림책이라든가 영유아 학습 관련된 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분류를 보면은 이게 조금 국제표준 테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건데, 저는 이것이 한국 상황에 맞춰서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작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떤 분류 내지는 어떤 통계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의 어떤 개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결국은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이것이 이제 출판 시장의 순기능을 하는 시스템으로, 아주 기반이 되는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생산이 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분류가 되고, 그것들이 이제 집계가 돼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설이에요. 근데 소설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테마 분류이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권도 없는 스포츠 소설, 세대 전설 뭐 이런 것들, 소설의 자매편, 이런 분류들이 있는데, 보면은 작년 올해 여기에 단 한 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이제 뭐 기타라든가 이런 걸로 들어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은 분류가 이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권 100종의 분포도, 키워드로 살펴보면은 EBS가 찍혀있는 제목의 책들이 워낙 많잖아요. 우리 출판시장에서 비중이 맨 앞단에 제일 높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수능 특강이라든가, 토익이라든가 자기개발, 그리고 이제 올해는 또 쇼펜하우어를 비롯해가지고 50대 읽는, 40대 읽는 뭐 이런 철학책들 많이 이제 판매가 됐었고, 그다음에 역주행하는 책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책, 나를 제목으로 활용하는 책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서 있는데, 이제 분야별 분포를 보아도 역시나 전체 시장 비중과 거의 비슷한 분포로 100위권, 최상위권의 100권 판매 종수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출판 시장 중심이 학습 참고서하고 수능책, 자기개발 어학 재테크책, 그 다음에 위로 힐링 소설들, 그 다음에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교육책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의 기반을 바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큰 흐름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한강 작가의 노벨수상을 계기로 해서 이 효과가 주변으로 좀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것 이외에도 억대 선인세로 수출되는 그런 한국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학 출판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시장 저변이 넓혀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AI 교과서가 내년에 정식으로 채용이 돼서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교사 단체라든가 학부모 단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웬만큼 생각이 있는 그런 교육공학자들, 전문가들은 다들 이렇게 서둘러서 AI 교과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교육부는 무조건 밀어붙여 왔습니다. 근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조금 좀 이렇게 톤다운을 하고 약간 좀 속도 조절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초기 도입하고 그 다음 연도에 뭐 전면적으로 한다 이랬었는데, 약간의 이제 뭐 변화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은, 근본적인 기조, 그러니까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AI 교과서를 교육 과정에, 초중고 교육 과정에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조는 계속될 거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출판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도입되면서
매출의 상당 부분, 아까도 이제 후천부 매출이 크다고 그랬는데요. 그랬을 때 인터넷 서점, 대형 서점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지역 서점들 매출 중에 거의 뭐 60%, 70%, 80% 넘어가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습상보다. 그래서 이곳들의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좀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회 현상들을 보면은 이제 팬덤이 이제 그 확산이 되고 있는데 출판도 역시 비슷한 분위기가 점점 좀 심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자 팬덤, 출판사 팬덤, 인플루언서 팬덤 등등에 의해서 이런 뭐 양극화도 아니고요, 다극화되면서 또한 그 안에서 또 다시 양극화가 되는 이런 이제 그 팬덤 현상의 심화. 결국은 그 팬을 만들지 못하면은 좀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점점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그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미 지역에서는 보면은 뭐 초고령 지역이 많죠. 이미 이제 노인들만 살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 독자들의 수요에 따라서 출판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책을 읽는 독자들이 나이를 들어가는 이제 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미 조금씩 큰 글자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조금씩은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고령자 맞춤형으로 한 콘텐츠 개발과 그다음에 이제 출판 형태의 변화, 그리고 어떤 그 유통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에도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기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한일수교 60주년인데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사태도 있습니다만. 네, 정상적으로 한일 간에 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출판 분야에서도 이에 관련된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통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조사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작년도에는 그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여기에서 이제 그 약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다시 올해는 이제 그 인터넷 서점의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산망과 관련해서 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 출판 전산망이 조금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도를 좀 더 높인다 하면은 더 많은 활용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분류 기준의 그 개정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참여도 제고를 위해서는 방법은 두 가지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어요. 한 가지는 이를테면은 교보라든가 S24 아니면 알라딘 이런 대형 유통사에서 여기에 등록한 데이터만 가져다 쓰면 방법이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것을 의무화시키는 방법은 법제에다 반영을 해서 쓰도록 하는 방식인데 후자는 그다지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제적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기왕에 아까 데이터댐 얘기도 나왔었고, 근데 그 안에 데이터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적인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반드시 이런 그 참여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해법을 강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좀 베스트셀러 집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판매 데이터에 관련된 것도 조금 더 실증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노쿠니와 서점에서 이미 20몇 년 전부터 어떤 책이 몇 번 팔렸는지를 유료로 출판사들을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책을 기획을 하고 있을 때 이 모델로 삼고 있는 책이 얼마나 팔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언제 나와가지고 몇 부 정도가 팔렸고, 그리고 어떤 독자들이 샀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많이 팔렸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서 시작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긴 뭐 시스템이랄 것도 없는데 굉장히 활용성이 높게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그런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데이터 활용성 측면에서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터넷 서점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그런 작업들을 이제 일본에서 했는데, 그럼 온라인 이제 이 서점 매장에서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성별이라든가 연령별, 성별을 뭐 대충 보면은 알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계산을 할 때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성별을 치고요. 그다음에 나이 같은 경우에도 나이 칸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50대로 보인다. 그럼 50대를 딱 칩니다. 그렇게 해서 집계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인터넷 서점 데이터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판매를 하는 단계에서 독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오프라인에 대한 판매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에 굉장히 책 출판 시장이 많이 좀 좌우가 좀 되는데요. 내년 굉장히 경제가 어려울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새로운 모색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독자들의 물음에 답하는 출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내년은 민간 단체에서 추진하는 그 그림책의 해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책 분야에서는 그림책의 시민권 독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학도 아니고 어린이책도 아니다. 그냥 그림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좀 활동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관련된 관심도 출판진흥원의 이제 그림책 대상, 대한민국 그림책 대상이라든가 이런 시상식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책이 활성화되는 또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